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5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전옥회 안보정론 심야방송 제1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준석이가 말이죠, 지금 지방을 돌고 있는데, 지방을 돌면서 정보를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볼 때요, 이준석 징계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인이 직무대행 원내대표 겸직하고 있는 것은 권력욕이 아니고 당원 당규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과의 불화설 전혀 사실 아니다. 이러한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준석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징계 결정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당 대표 출마했을 때 이준석이가 1등 한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김소연 이 변호사가 심야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큰 뉴스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이 조선일보 이 김창균 칼럼, 그리고 TV조선의 신동욱 앵커의 입장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올린 정보를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을 보면 말이죠, 지금 본인이 지방을 쭉 지금 방문할 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현재 지방을 쭉 방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원 동지들하고 대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과 교류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서 먼저 연락처를 알려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해당 양식을 하나 올렸는데요. 여기에는 휴대전화번호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당원 여부, 이런 것들을 해당 양식에 적게 되어 있고요. 언론 노출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 일정으로 모든 일정을 공개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보를 기입해 주신 당원들께는요,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먼저 연락을 올리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표시했는데요. 엊그제죠. 12일 날 예고 없이 광주 시내에서 청년 당원들 3명하고 이 회동을 갖고 한 서너 시간 동안 토론을 했고,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위원장의 토론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을 또 보여줬다. 이러한 의견이 그런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페북에 정보를 좀 알려달라라고 한 것은 본인의 핵심 지지층, 팬덤이 어디입니까? 이 청년층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층의 지지세를 계속해서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장외전을 이어가겠다. 즉, 장기적인 여론전을 펴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고요. 이런 장기 여론전에 나서면서 또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당원 가입, 청년 당원, 이게 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팬덤을 강하게 확산시키려고는, 그리고 이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만들려는, 그래서 그러한 이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위 결정을 번복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자맹하면서도 이 청년 지지층 챙기는 활동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론전에서의 승산이 이제 확실하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그런 이 이준석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여론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이준석의 판단에 동의하는 여론은 상당히 소수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의 이러한 이 반항적 행보가 상당히 로키로 나오고 있는데, 이 로키로 나오고 있는 이 행보의 특성은 바로 지금 여론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2030층에서는 여전히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전히 조금 살아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2030의 지지층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목표하에 이렇게 SNS 전에서 굉장히 강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SNS 전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SNS 활동도요, 대여섯 살간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광주 부동산 방문을 계기로 해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요, 우선 이 NBS, 매주 목요일 날 NBS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이거를 보면 말이죠.
지금 이준석 징계와 관련해서요. 이준석 징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징계 과정.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 이게 54%를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결과다. 이게 31%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징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비관적으로 보는 게 NBS는 많아요. 54대 31. 그러니까 23%나 많아요. 그러면 NBS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여론조사의 특성을 그동안의 대선 과정에서 쭉 내보인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NBS 여론조사는요, ARS가 아니고 전화 면접 조사예요. 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서 참고를 해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율이 무려 53%고요. 긍정평가율은 33. 그래서 6월 다섯째 주 부정평가가 37에서 53으로 16이나 올라갔고, 긍정평가율은요, 45에서 33으로 무려 8이나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 긍정평가율의 경우는 6월 첫째 주에 54에서 7월 둘째 주 한 달 만에 33으로 21%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율은요, 6월 첫째 주 27 최저치에서 최고치인 53으로 무려 26%나 올라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NBS의 뭐라고 할까요? 여론조사, 이 비율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들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은 28. 그래서 국민의힘은 2주 전에 비해서 3%가 빠졌고, 민주당은 2%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네 번째 주 조사 이후로 이 한 자릿수로 지금 9% 차이로 좁혀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요, 시종일관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드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NBS 조사 결과도요, 좀 편향적인 생각, 이런 거를 지울 수가 없는데, 즉, 이준석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발표하는 이 광주 지방의 이 방송, 이 KBC 광주 방송이 UPS하고요, 둘이서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준석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이준석에 대한 당원권 정지, 이 공감도를 조사해 보니까요, 특정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아주 뭐 질문도 고약해요. 이게 45.2%고요. 아니야, 정당한 결정이야. 이거는 43.6%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나왔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 이게 54%인데 비해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공작성이다. 이런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45%하고 여기서는 이제 앞에 NBS는 54%.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아니다. 올바른 이 정당한 결정이다. 여기서는 43이에요.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서는. 그런데 이 앞에 말씀드린 NBS에서는 31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편향성이 둘 다 강한데 NBS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의 경우에는요,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서, 적합도에서 말이죠, 이준석이가 22.9, 1등이에요. 그리고 안철수가 20.4%입니다. 오차 범위 내지만 2.5가 지금 이준석한테 높게 나오고 있고요. 3등이 나경원입니다. 12.0%, 김기현 5.9%, 권성동 4.0%입니다. 그리고요, 이준석의 경우에는 2030층에서 적합도,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20대에서 33.8, 30대도 21.7입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은요, TK 지역에서 29.7, PK에서 28.1. 그러니까 보수의 상징 지역에서 이준석이 1등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안철수의 경우는 60대 이상의 남성, 그리고 20대와 30대 여성 그룹, 지역별로는 강원, 제주에서 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 광주 방송, KBC 광주 방송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문, 부정 평가율은 53%, 긍정 평가율은 33%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들쭉날쭉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1위에 나왔고, 2등이 압도적으로
지금 나경원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최근에 다른 집계에서는 20% 중반대고요. 그리고 나경원이 10% 초반을 살짝 넘는 2배 정도로 안철수 의원이 높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오차 범위 내로 이준석이가 앞서요. 그러니까 다른 조사에서는 이준석이가 한 5, 6% 한 자리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 이게 광주인데요. 이게 언제냐면 7월 12, 13일 날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 지역적인 특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경우에 이 서진 정책, 이 호남 중시 정책을 아주 집중적으로 전개했잖아요.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남 지역의 이 언론기관에서 조사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광주를, 즉 무등산을 올라간 시점하고 조사한 시점하고 비슷하게 맞떨어졌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이번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의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이 광주 이 방송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한 이 여론조사 기관은 본질적으로 좀 이준석 편향성이 강한 그런 특성을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신뢰성이 상당히 좀 의심이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요, ARS 조사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조사와 이제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유시민,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한마디씩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요, 이 대통령 지지율은 시간이 좀 지나면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요. 대통령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 감성보다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진심이 전달이 되고 정책이 어느 정도 이어가면 지지율은 곧 반등할 것이다. 그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100% 완벽한 인사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러한 내용, 그런 의견을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요, 저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상황에 와서 지금 이제 업무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상민 장관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이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그리고 이 YTN 뉴스큐, 여기에서 입장문을 밝혔어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이준석 대표 광주에 올라가서 지금 조금 늦어질 거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걸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이런 사단이 나갔고 약속이 좀 늦어지게 됐다. 죄송하다. 그러나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약속이 조금 늦어질 뿐이고 잊지 않겠다. 이러한 말은 결국은 이준석이가 결국 윤리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라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이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거는 옳지 못하다.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준석의 징계 종료 후 복귀,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가정, 이런 거를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답변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지나친 권력 집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대표직 동시수행, 이거는 당헌 당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의적인 것처럼 이 공격을 가는 것은 옳지 못하고, 내가 당대표를 겸하려고 이런 상황을 추진한 것도 아니고 윤리위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차기 대표 출마하려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이것도요, 일부 개인적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출마라고 하는 것은 여건과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원내대표 역할, 여기에 충실히 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원톱으로 이틀간 지난 소회가 어떠냐, 이 원톱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두 가지 직무를 맡을 뿐이고 솔직히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원내대표만 하고 싶고 윤석열 정부의 각종 국정 과제 수행과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려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요, 뉴스큐, YTN, 여기에서 얘기한 걸 보면요, 앞에서 이제 경향신문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여기에서는요,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후임 당대표를 뽑는다거나 비대위로 가는 것도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일면, 동의하는 측면도 있지만은요, 모두가 당 당규를 준수하는 의미가 있고 해석상으로는 직무대행체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축을. 그리고요, 혁신위원회 이런 것도요, 윤심 눈총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윤심 눈총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적극적으로 혁신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누구한테 의존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혁신위는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윤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법기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에서 평가할 필요가 없고 준수하는 길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과의 관계에 관해서는요, 오랜 정치적 동지이고 형제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불화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불화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이런 언론의 보도 자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7월 15일 오늘 오찬까지 할 예정이고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일부러 두어 차례 가서 이런저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는 거 있고, 또 장제원 의원도 뿌리가 하나인데 주장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사심이 하나도 없고 본인은 현 상황에 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갈등이라고 몰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조용히 지켜보겠고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된 권력을 놓고 투쟁하고 충돌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똑 잘라서 이 장제원 의원도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 김창균 칼럼, 논설 주간이죠. 자해로 무너진 이준석, 그를 짓밟는 보수의 자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1년 전에 보수의 희망이었었는데 지금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혔다. 그래서 스스로 창창했던 장래를 망치고 있는데 이 사감으로 징계를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구태의연한 정당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30을 내치는 자충수, 이거 되겠느냐? 이런 취지의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칼럼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야말로 보수의 빛나는 보석으로 출발해서 이제는 미운 털이 1년 만에 지금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징계 파동 납득할 수가 없다. 사감으로 지금 미워가지고 찍어내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이 대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을 징계하고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도로 구태당의 이 회기를 예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가깝게 받들어 총 이런 충성 구호만 들린다라고 지금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준석이가 얘기했던 세대 포유론 기억나시죠? 대선 때. 그러니까 2030들이 민주당의 지지층인 4050을 포위해서 고립시켜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야 된다. 이런 이 세대 포유론 옳은 얘기였다는 겁니다. 옳은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뭐라 그럴까요? 보수는 이준석이 못마땅하다고 그래서 이준석 이런 현상까지도 내치려고 하는데, 이준석 욕하면서 이준석의 어리석은 자해까지 따라하려는 거냐 이러면서요, 아주 이 현 징계 문제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는요,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아주 공유하는 글, 이 공유하는 글에서 어떤 글을 공유하고 있느냐. 바로 이 국민의힘의 여성의 부위원장 겸 청년분과 부위원장인 이 옥지원 씨의 글을
그러니까 이 김창균 칼럼을 강력히 비판하고 항의하는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옥지원 부위원장은요, 김창균 논술위원한테 아래 항의의 글을 보냈다라고, 지금요, 이 SNS 밝히고 있는데 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 김창균 칼럼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상납 의혹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사안을 갖다가 청년과 구태라는 양비론적으로 접근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리고 구태 세력이 청년을 탄압하려 한다는 이런 내러티브를 쓰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준석 대표의 피해자 논리를 일방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무리 논술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편향성 있는 이런 칼럼은 존경받는 신문사 언론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윤리의 징계를 갖다가 사갑이라고 표현하고 폄훼한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상납 의혹 징계가 왜 청년 정치에 대한 탄압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고, 그리고 성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감으로 악의적으로 표현한 거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글을 갖다가 지금 이 옥지원 부위원장의 글을 김소연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감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김소연, 지금 변호사가요. 굉장히 또, 한 가지, 폭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의사, 그러니까 성상납했다고 주장하는 장의사. 장의사가 웃선을 하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핵관 윤석대잖아요. 근데 윤석대가 본래 하던 사업과 관련해서 필리핀으로 출국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 소문이 대전에 돌고 있는데,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달라. 이러한 내용. 그리고 기자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취재 대상으로 힌트를 준다 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요. 행안부에 있는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에 지금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연 윤석대가 몇 번이나 출석했는지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이 장의사로부터 각서 사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준석과는 교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취재해서 알려달라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과 관련해서요, 뭘 인용하고 있냐면은요, 아스퍼거, 지금 아스퍼거는 이 나치 시대 때 안락사라고 하는 이 정책을 이 나치 측에 제공해서 부역한 의사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의사예요, 아스퍼거. 그래서 이 아스퍼거하고 말하자면 이준석하고는 평행이론이다. 아스퍼거의 이력과 행적이 교모하게 이준석의 행태에 평행이론처럼 보인다. 이런 글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치에 부역한 것처럼 이거 이준석은 지금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민주당 측에 부역할지 모른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에서 손을 띄고 나서 민주당 측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급 인사들하고 물밑 접촉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또 하는지 참 의심스럽다, 간첩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준석하고 김종인은 같은 편이잖아요.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이 최인호의 연세대 청소 노동자 관련 발언. 그러니까 이 최인호는요, 국민의힘 이 구의원이에요. 과학부 구의원인데 불구하고 청소 노동자를 비판하고 있는 이 학생 편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발언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준석을 상징하는 팸코식 혐오주의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지, 이 청년들의 사상을 병들게 하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이준석이 보여주고 있는 전장현과의 맞짱뜨기도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합리화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뭘 본인은 김소연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넷플릭스에 아주 인기리에 지금 상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3화인 팽수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차라리 시청하는 게 낫겠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이 페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이 우영우 변호사 잘 모르는데 이걸 보니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변호사는요, 그러니까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이 신임 변호사로 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스퍼거의 안락사 정책 가지고 납치를 도와준 이력, 그 다음에 우영우 변호사의 또 화려한 뭐라 그럴까요? 이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 펜코의 혐오주의 이런 걸 가지고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일보 이 칼럼이 이준석을 조금 옹호하는 듯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거에 대한 이 반박 글을 또 공유하면서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심야에 올린 글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수현 변호사가 하나 또 입장문을 내는 게 있는데, 오늘 신동욱 앵커가 무등에 오른 까닭은 해서 항상 이제 방송 끝날 때 한마디 쭉 하잖아요. 이 3분짜리 이 무등산 등산과 관련된 이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뭘 주장하고 있냐면 지금 이 와신상담 절치부심하면서 요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 하지만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 행로가 결판 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젊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고, 그동안 끊임없이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왔다면 이제는 반대로 껴안는 품과 그릇을 키울 때가 됐다. 이번 징계 기간을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앞에 보다 큰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요, 그동안에 얼마나 참 의기양양했는데 그동안에 지방에 돌면서 윤석열과 이게 각을 세울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말이죠, 이번에 서석대에 올라가서 올린 사진을 보면 자신감 넘치던 과거 사진과는 너무나 다르다. 즉 대선 100일 전에 당무를 팽개치고 지방을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비아냥댔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나 대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셔츠 반바지 차림에 땀과 안개 젖은 머리가 헝클어졌고, 다리와 신발은 흙투성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을 긁어대고 조롱하던 오기, 사납고 모진 기운이 이번 사진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다.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해져라. 그러면 큰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신동욱 앵커가 보였어요. 막판 오늘 이제 9시 방송을 마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김소연 변호사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진짜 대한민국 평균 청년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동욱 앵커의 시선, 별 생각 없는 중2병 꼬맹이 허세 행동에 애써 의미 부여해 주느라고 애쓰네요. 이렇게 조금 조롱 섞인 글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이상으로 이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심야방송 제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